지금 지역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역 남양주 을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비 네. 후보로서. 근데 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네. 지난 12월부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겸손하게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곽관용 후보가 네. 결정이 됐고, 네. 민주당은 재선의 김한정, 김병주 의원, 그 다음에 이인화, 경성석 네. 이렇게 네 분이 도전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밖에 뭐 진보당의 김진만,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탈당했던 안만교 이렇게 굉장히 후보군이 네. 다양하고 치열한데요. 이게 그러면 경선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경선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4명 나와 있잖아요. 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는 4명 네. 나와 있는데 예. 지난주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민주당 후보 중에는 네. 30.6 김한정 25.1, 이인하 10.1, 경성성 6.1로 제일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민주당 지지층만 봐도 제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 대결, 다자 가상 대결로 해서 만약에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네. 국민의힘과 어떤 경쟁력이 있나 했을 때 제가 또 경쟁력이 그 중에 가장 있는 걸로 나왔어요. 네. 저는 51.4%, 국민의힘의 곽관용 후보는 25.3, 개혁신당 6.6 이런 정도로 네. 나와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에서도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가서 예. 1년도 채 안 됐는데 네. 대선 의원을 추월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 곽관용 후보는 오래전부터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예. 했는데도 이렇게 예.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 예. 여의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놀라워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많이 놀라워하고 예. 있죠. 이 네. 오로지 다 저 의원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겸손함까지. 예. 또 중앙에서 네. 제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맞서 현재까지 싸워왔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가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은 방송에서 많이 봤다. 예. 또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 예. 또는 뭐 국방위에서 예. 예리한 질의해주고 국방부 장관 혼내는 거 속이 시원했다. 아. 뭐 대정부 질문할 때 예. 한덕수 총리한테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네. 이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역시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방송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해서 그러한 것이 많이 연결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가서 아침 인사 뭐 저녁 인사할 것도 없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네. 얘기를 하고 또 지역 이슈를 저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네. 현장에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것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역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하니까 아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JTBC 기사 내용 중에 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지지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최근에 있잖아요. 네, 역전돼서 그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예. 하락했죠. 그런데 그 정당 지지도 현재 서울 수도권의 정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앞서는 사람 3명을 꼽았더라고요. 아. 그 중에 저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그렇군요. 선두에. 나머지 두 분은 누굽니까? 허종식 그 인천의 의원 의원하고 나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니까 3명을 JTBC 기사에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 네. 해야 되는데 오늘 네. D-49 앞자리가 네, 바뀌었습니다. 예. 네. D-49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보다 앞서는 후보가 몇 명 있는지 살펴봤더니 네. 그렇게 3명 있는데 이재명 네. 대표, 그다음에 인천의 허종식 의원, 그리고 초선에 네. 예, 김병주 의원이 네. 포함이 돼 있다. 이 네. 세 분이 상당히 앞서는 거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의총하다 오셨어요. 네, 여기 리얼미터에 대한 거는 네. 좀 얘기를 해야 또 네. 되잖아요. 예. 제가 얘기했던 30.6%, 25.1 요거는 네. 텔레그래프 코리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남양주 을 유권자 503명을 네.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탈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고 아니,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네. 공중파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세히 안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요새는 진행자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방송에 최적합 네. 정치인이다. 제가 이런 말씀. 대체로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장윤선의 취재편이 좀 네. 초창기부터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네. 응원하고 또 저희 멘토입니다. 출연을 해서 예, 유튜브 선배, 예, 유튜브 멘토,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저희가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성장한 방송이다.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의총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당 네.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쭉 올라가다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정당 지지도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큰 네. 것은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살짝 상승세를 타고 민주당이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제 당내 우려가 있고 네. 또 뭐 이러저러한 발표들이 하위 10%, 하위 20% 발표가 나면서 오늘 아침 일제히 다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의총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사실 지지도가 조금 역전돼서 지금 고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저는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적합도 여론조사가 우리 민주당이 먼저 했고 네. 설 연휴 전후에 설 후에 네. 저는 국민의힘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적합도 여론조사 할 때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네, 공의전화 받아달라, 뭐 031 전화 여론조사 꼭 받아달라 받아달라. 하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 표집을 제가 쭉 보니까 보수 표집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원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경선 후보들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가족이 많고 나무잎이 많은 데는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나무잎.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많고 또 다수당을 잘 고치해 왔다 보니까 네. 공천하는 데서도 잡음이 많이 일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은 당에서나 저도 이것은 좀 심각하게 보고 네. 더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네. 실제 그리고 더 열심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의총에서는 주가 이것이 아니라 네. 오늘 의총의 주는 비례 연합 정당에 네. 대한 거였어요. 네, 통합형 비례정당. 비례 네. 우리 지금 우리가 연동제 그 비례 정당을 예. 동의했잖아요. 예, 예. 원래 병립형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결심을 최종해서 법 취지에 맞게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군소 정당들, 진보 정당들 또는 여러 정당들하고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의된 내용을 진성준 의원이 발표했고 네. 박홍근 또 추진단장이 관련 내용을 쭉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진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원단 추인 네. 절차. 예, 예. 예, 예. 추인까지는 안 됐는데 아. 이제 거기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거의 합의서까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1번에서 20번까지는 뭐 여러 정당에서 받고 우리도 네. 받고 해서 예. 서로 이제 순위 결정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네, 합의가 네. 된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또 지역구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소수 정당들 어떻게 할 건지 네, 지역 네, 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로서 단일화한다. 아, 후보 단일화. 예, 후보 예. 단일화는 그 PK 지역하고 TK 지역 그런데 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 외에 예.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걸로 합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일부 한 지역은 저희들이 양보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윤홍근 대표가 조만간에 그런 사항들을 발표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네. 의총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은 더불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 아, 당명에?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 뭐 연합이나 더불어민주 뭐 무슨 일 걸 예. 하고 싶은데 더불어민주 진보연합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 뭐 무슨 연합이든 예, 뭐 이렇게 예. 하려고 하는데 예. 아마 선관위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아. 더불어민주를 써도 되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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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것이 추인이 된다면은 네. 그것이 선관위에서 오케이 하면은 나머지 군소 정당들하고 연합 정당에 대한 당명도 결정을 하고 네. 이런 당명에 대한 의견들도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 예. 왜냐하면 제가 예.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잖아요. 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4년 전에 예, 우리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에서 출신이시구나. 자그마치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이 됐는데 네. 갑자기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이 생겼잖아요. 예, 예. 그때 10번까지는 시민단체에게 양보하고 예. 제가 그러니까 후순위로. 12번이가 돼버렸어요. 아, 원래 2번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더불어시민당이란 명칭 때문에 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성당 하나가 열린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민주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라고 그 많은 지지자나 예. 국민들이 생각을 했어요. 예. 더불어시민당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야 민주가 들어갔어야 된다. 더불어보다. 예, 예, 예. 그래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민주는 금방 되는데 예, 예. 그래서 더불어가 처음에 좀 힘들다. 열린민주당이 저희보다 더불어시민당보다 지지도가 한때는 높은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위기감을 가지고 예, 예. 선거를 해서 초기에는 한 12% 나오다가 나중에 예. 33%까지 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원인 중에 하나가 당명을 잘못 지었다라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당명이 문제다. 한 분이 더불어자는 꼭 들어가야 예, 된다 예, 해서 예. 제가 발언을 할까 하다가 예. 민주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서 하시면 못했는데 됩니다.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민주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네. 만들었는데 새로운 네. 미래 말고 민주가 들어가는 네. 당명을 교체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그러면 네. 민주가 들어가는 당이 지금 네.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명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대표는 어느 분이 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아직 얘기가 없었고요. 네. 지금까지 합의한 결과에 대한 발표였고, 예. 그 당명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결과 보고를 했고, 그것이 거의 다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에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네. 자유토론에서는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공천에 대한 예, 자본. 이런,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네, 뭐 공천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주로 나와서 이렇게 불만 사항들을 예. 말씀을 하셨고 예. 저는 중간에 나왔어요. 요 예.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와야 그래서 돼가지고. 자세한 것은 대변인의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예. 제가 누가 나와서 발언을 했을까? 네. 송갑석 의원,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했던 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의 그런 주장을 대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태도나 이런 건 좀 어땠습니까? 대체로 공감합니까? 아니면 무슨 저런 주장을 해 이렇게 좀 글쎄요. 비판하는 분위기입니까? 공천에 대해서는 네.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 탓. 남 탓을 예.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 탓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다 잘했고 상대가 못했다. 공간 위에서 뭐 잘못했다. 평가를 잘못했다 하는데 그것은 축구나 또는 야구 게임으로 비교하면은 네. 그 게임이 끝나고 몇 대 몇 졌잖아요. 지면은 게임 룰이 잘못됐다. 심판이 잘못됐다. 네. 그걸 깨끗이 승복하고 또 이렇게 네.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물론 그분들의 그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본인 대부분 국회의원들께서는 뭐 본인이 했던 일을 보통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지지도 했는데 왜 이랬느냐 하는데 사실 뭐 하위 20% 평가든 네. 또는 뭐 공천 심의든 간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하위 20% 이런 거라든가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어떤 당 대표가 개입이 돼서 한다든가 지휘부가 개입이 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축적됐던 정량 평가가 네, 네. 거의 지배적이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예, 예. 왜냐하면 출석률, 예. 상임위 출석률, 법안 네. 발의율 예.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되게 거고. 복잡하게 구조화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고 하다못해 SNS 횟수 네. 이런 것까지 1000회 이상 되면은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고 네. 그런 것까지 다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런 평가도 있고 상임위 자체 내 평가도 예. 있고 상임위 그다음 안에서 상호평가 상임위에서도 다면 평가가 상호평가를 있더라고요. 하고 네. 국회의원 상호간에도 다면 평가하고.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이 예,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평가해요. 예. 보좌진들이 또 평가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 평가 기준과 틀이 굉장히 뭐 아주 꼼꼼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게 그 공천관리 관련된 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의원들이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막 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의총장에 안 오셨어요. 네네. 의총장에 안 오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은 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언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가 있었고 네. 이어서 이렇게 본회의 후에. 예, 본회의 후에 의총을 했는데 의총은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회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주도를 사실 원내대표가 해요. 국회의원들 대표보다. 그거니까 예. 원내대표도 얘기를 자세히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석 부대표 박주민 대표 원내대표 사실은 의총장의 자장은 당 대표라기보다는 원내대표다. 원내대표고 원내 지도부고 예. 당 지도부도 와서 하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께서도 여기 비례 연합 정당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도 얘기했었고 박주민 수석 부대표는 이번 주 우리 의원들 활동상 네. 예를 들면 국방위에서 어저께 기자회견한데 뭐 상임위별로 어떤 활동을 했다.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또 이번에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하잖아요. 네, 네. 대정부 질문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 비롯해서 소위 이제 민주당의 원로들이 이번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른바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사실 외곽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잡음을 가지고 네. 자세히 모르면서 혼수 뜨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우리 당은 사실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할 때부터 네. 이제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잖아요. 네. 시스템 공천은 사실은 지역 주민이 한다고 보는 거죠. 네. 경선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사고 지역구라든가 네. 또는 분구가 돼서 늘어나는 데는 네. 전략 공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 나머지 지역은 대다수가 예. 시스템 공천으로 해서 경선 투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례대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은 예. 그렇게 하면 당에 무리가 가고 지금 또 특혜 준다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지역에 가서 스스로 그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네. 진짜 밤낮 없이 노력해서 주민으로부터 경선에 통과돼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일부 이제 지역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 지역에 그런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대충 흐름상 네, 네. 느껴졌는데 네. 그런데 가 계시던 분이 전략공천이다 하니까 자기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불만을 토로하는 거고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원로들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시스템 공천이 된 게 언젠데 상황 네. 자세히 잘 모르면서 훈수 두는 것은 안 된다. 안 네. 될 말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의 원로들이긴 하지만 워낙 공천은 시스템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누구를 편들듯이 왈가왈부해서는 곤란하다. 네. 당의 기강을 흔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친명이니 뭐 저격 비명이니 이런 것도 안 맞다고 저는 봐요. 예. 뭐 지금 사실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를 중심으로 네.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할 당시도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갔던 거고. 네. 이해찬 대표님 할 때는 이해찬 대표님 중심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일 때는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네. 하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계실 때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더 지나쳤잖아요. 네.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덜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는 다 친명인 거죠. 당 대표 같이 예. 한 목소리를 내려고 예, 노력을 예, 하는 예, 것이고 예. 그리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 친명 비명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 공천으로 대다수 하는 거고 네. 단지 지금 일부 뭐 시스템 공천 지역에 몇 명을 컷오프 시키고 몇 명을 이렇게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관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하위 20% 하위 10%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당규에 정해져 있었던 거고 이건 4년의 통계치입니다. 네, 네. 그전에도 하위 20% 평가한다는 건 누구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안 발의하는 거 매년 체크하고 네, 예. 사실은 꼭 그걸 의식한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원총회가 열려도 꼭꼭 참가하고 네, 네, 네. 그 출석률이 결국은 이런 적합도 평가할 때 다 들어가니까 예, 예. 그리고 본회의라든가 뭐 상임위가 열려도 출석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예. 거기 4년 동안 축적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4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냐. 네. 그리고 동료 의원들 또 당직자들로부터 그리고 또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은 거냐. 그 총합의 결과인 것이지. 네. 이게 뭐 특정 누구 뭐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된 성적표가 아니다. 네, 네. 성적표 나왔으니까 이 성적에 네. 승복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이분이 성동갑에서 하겠다는 거고 당에서는 송파갑으로 가라. 이런 건데 이 갈등이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내부에서도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성동갑은 그 사고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홍익표 지금 대표가 홍익표 대표가 거기 서초로. 있다가 서초로 옮겼기 네. 때문에 그런 지역을 사고 지역구 내지는 전략 공천 지역구로 이미 분류가 돼 있는 네. 겁니다. 예. 사실 저도 그런 데 가고 싶었죠. 네. 왜 주인이 없었잖아요. 예. 저한테도 예를 들어 예. 평택을 권유한 분도 있고 뭐 하남 같은데 분구가 되니까 가라. 거기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또는 뭐 우상호 지역구도 그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했으니까 가라 서대문으로 이런 얘기 가라. 있었는데 예. 저는 명확히 그건 아니다. 거기는 분명히 전략 공천
전략 지역이 되는데 네.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뭐 아무리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안보에 네. 잘했다 해도 예. 저를 예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데는 예. 가서 경쟁하는 데입니다. 경쟁. 그래서 가서 경쟁을 해서 네. 투표를 통해서 경선하는 거죠. 예. 그 지역은 저는 전략 지역구가 되리라고 오래 전부터 예측을 한 예. 것이고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에서 거긴 안 된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운동권을 어떻게 하라, 임종석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전체 원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던 분 지역이라든가 네. 또는 뭐 사고가 나서 네. 국회의원이 박탈됐던 지역구라든가 네. 그런 지역은 그 미리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양양자 의원 지역구 예, 그런 데는 탈당되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사고 지역구 내진 전략 지역구였던 거고 전주을 이상직 네. 의원님인가요? 그분이 의원직 박탈됐는데 일부터 의원들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가서 아무리 해도 나중에 전략 지역구가 되면은 1년이나 2년 다진도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저럴까 저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네. 그런 거죠. 임종석 사실은. 비서실장이 먼저 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의 결정에 앞서서 본인 판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일종의 알박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것은 하여튼 원칙이 네. 거기는 전략지역구로 저는 알고 있었고 네. 전략지역구라는 거는 당에서 새로운 영입 인재가 영입되면은 네. 사실 경선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라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른 지역 당의 권유에 따라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거기는 원칙 당에 정해진 원칙은 예. 누구라고 이렇게 특별히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래야 그 문제가 없다고 봐요. 누구는 지지도가 높고 누구는 또 전 정부에서 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인지도가 높고 한다고 하면은 원칙이 그렇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는 당에서 신인을 보낼지 네. 또는 임종석 전 의원 같은 분을 보낼지 네. 그걸 심의를 해서 보내는 건 관계없는데 네. 미리 내가 먼저 가 있으니까 경선하게 해달라 또는 뭐 해달라 하고 하는 거는 원칙과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은 사실 다른 지역 가고자 했으나 당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본인 나름의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런 주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튼 그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당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정치에서 없어요. 솔직히. 다 셀프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셀프 예.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는데 가급적이면 전략 지역구로 정해진 지역은 자기가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외가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가는 것이 맞다. 네. 원리 원칙은 큰 원칙은 예. 따라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네, 예. 그런데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처럼 수용하고 경선하는 흐름이 더 많겠습니까? 저는 수용하는 것이 많다고 봐요. 탈당이나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간다는 것은 네. 스스로 자기 정치를 부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자기의 철학과 생각과 정치 철학이 맞기 때문에 그 당에서 같이 행동하는 것이고 네. 그 당의 하나로서 하는 것인데 자기가 그 당에서 일시적으로 불이익이 됐다고 네. 당을 버리고 탈당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김영주 부의장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죠. 네. 이낙연 전 대표나 김영주 부의장 네.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고 봐요. 네. 사실 억울한 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물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러한 선택은 아주 적절하지 않죠. 김영주 의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선 네. 의원까지 하고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장관도 하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그 자체가 민주당의 상징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낙연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의 정치 인생이 전부 민주당과 같이 한 거고 또 민주당 가서 사선을 했다는 것은 장관을 하고 부의장을 한 것은 본인이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7, 80%가 당의 도움이라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당이 바탕이 됐으니까 사선을 하는 것이지 김영주 의원이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그거 나왔을 때 된다고 봅니까? 안 돼요. 솔직히 안 될 확률이 많죠.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당의 그 덕으로 거기에 자기의 어떤 개인기를 조금 10%나 20% 더 보태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은 당의 영향을 많이 받고 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해서 당이 잘 됐다. 내가 잘나서 당이 잘 된 거다. 그런 생각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기에 김영주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미당에서 국회의원 뭐 사선씩이나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있는 분이 지금도 현직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우리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사실 민주당은 특히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안 보이는데 가뜩이나 나가면서 또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했다, 모멸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이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먹던 우물에 침을 세게 딱 뱉고 나간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세요? 뭐 너무 많은 건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4선, 5선 이렇게 하신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민주당에서 분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솔선수범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수범이 아니라 이렇게 앞서서 이래 한다는 것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좀 더 참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지키고 감정이야 그날 얼마나 누구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죠. 그렇지만 좀 더 참고 나중에 판단을 했으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안 할 텐데 아마 평생 두고 그 판단을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뭐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당 후사한다고 했으니 전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은 아마 두고 후회할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감정적으로 좋지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가면서도 뭐 당이 어떤 당이든 뭐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계속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나가는 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